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투자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대답들을 하시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투자의 재발견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노후 준비를 위한 팁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TDF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최근에 이 TDF를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가 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TDF, ETF. 연금 상품인 TDF와 ETF의 결합 상품인데요. 기존 TDF보다 보수도 낮고 투자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이 TDF, ETF가 분산 투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TDF, ETF는 물론 TDF 시장 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자산 규모를 봤더니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2,700억 원대였는데 올해 3월을 기준으로는 벌써 3,700억 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TDF, ETF들은 2022년에 처음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이후 한동안은 출시가 좀 뜸했다가 올해 자산 운용사들이 새롭게 관련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TDF, ETF도 지난달 말에 출시가 됐고요. 또 향후 시장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안정성에 수익률을 더하다. 노후를 위한 TDF, ETF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내 노후 준비 계좌를 운용하려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연금 계좌의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TDF가 ETF로도 출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 담당 상무, 그리고 윤병호 미래에셋 자산운용 전략 ETF 본부장, 운용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상무님, TD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금에 좀 특화된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ETF가 이제 출시돼서 ETF로도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DF, ETF가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나왔었는데 요즘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TDF의 양호한 수익률과 네. ETF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DF, ETF는 22년 6월에 상장되었는데요. 이 시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초기에는 TDF, ETF 시장이 주목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2023년, 24년 2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6월 말부터 24년 말까지 TDF 전체의 수익률은 23.63%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동기간 혼합형 펀드 전체의 수익률은 14.51%로 TDF 대비 저조했습니다. 또한 ETF 시장은 2022년 6월 말 87.2조에서 2025년 3월 말 186조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TDF와 같은 연금형 상품도 TDF, ETF로 주목받게 되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뭐 수익률이 좋으니까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DF, ETF의 큰 장점이 이제 궁금하고 요즘 같은 장세 속에 뭔가 좀 효과적으로 잘 맞는 건지 궁합이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TDF, ETF도 TDF처럼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건지 좀 그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TDF, ETF는 가장 큰 장점은 ETF라는 점입니다. 네. ETF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마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처럼 HTS에서 사고 파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TDF 펀드는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환매를 하셨을 때 뭐 7일, 9일 이렇게 현금화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틀 내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클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은퇴 자금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일부 약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실 텐데 그럴 때 TDF 펀드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쉽게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게 ETF로서 TDF, ETF의 장점입니다. 특히 TDF, ETF는 말 그대로 또 TDF이기 때문에요. TDF 펀드가 하고 있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게 되는데 그러한 위험 자산 비중 조절을 TDF, ETF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TDF가 연금 투자에서는 이른바 저관여 상품이잖아요. 반대로 또 ETF는 고관여 상품인데 어떻게 둘이 합쳐질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TDF만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좀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고관여, 저관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관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걸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TDF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관여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저관여 투자자분들께서 운용력을 믿고 펀드 매니저를 믿고 TDF 펀드를 가입을 하셨죠. 그렇지만 TDF,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ETF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매일매일 공개하는 투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러한 ETF에 뭐가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관여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TDF 펀드나 TDF의 상품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거꾸로 또 기존의 저관여 투자자분들은 펀드에만 투자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ETF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게 되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 어떤 노력을 좀 많이 들이고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DF 대 그리고 TDF, ETF 이 투자자가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던데 자, 우리 상무님이 볼 때 두 상품의 어떤 투자자들 어떤 성향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적극적이거나 좀 덜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TDF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상품 선택 능력과 TDF의 안정성을 믿고 네.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TDF, ETF의 투자자들은 황금성, 투명성, 저비용 등 ETF의 장점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대응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TDF, ETF하고 이런 성향 차이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좀 보면서 저희가 운용 방식과 거래 방식, 수수료 이렇게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표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TDF와 TDF, ETF의 차이입니다. 자, 운용 방식 이걸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ETF는 크게 패시브와 액티브 방식으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용 방식에서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는 참조 지수 또는 벤치마크 지수와 얼마나 가깝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패시브 방식이 참조 지수를 그대로 복조하는 데 치중한다면 액티브 방식은 참조 지수 대비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시브 방식의 장점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리서치와 관리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 액티브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심도 있는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패시브 방식 대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초과 수익 창출 전략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시브 방식 대비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액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TDF, ETF의 자산 배분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액티브 TDF, ETF는 글라이드 패스, 글로벌 자산 배분 등 TDF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의사결정 규칙으로 되다가 대부분 의사결정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티브 ETF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TDF, ETF, 패시브, 액티브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윤병호 본부장님께도 이 차이를 좀 듣고 제가 또 앞에서 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패시브, 액티브 이 차이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패시브와 ETF, 패시브와 액티브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패시브, 액티브의 차이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네. 참조 지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운용력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고유의 생각을 따라서 운용을 하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DF 측면에서도 패시브, 액티브가 확연히 갈리게 되는데요. 이제 액티브 TDF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많은 TDF 펀드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용력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액티브였고, 패시브 TDF는 그렇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운용 전략에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TDF 2045, 타이거 TDF 2045라는 패시브 TDF로 말씀드리면 2045년 은퇴 시점까지 S&P 500만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은퇴 네.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S&P 500의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해진 주식 포트폴리오, 사전에 정해진 주식과 안전자산 간의 비중을 따라서 운용하는 것을 패시브 운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패시브 ETF, 패시브 TDF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운용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45년 은퇴 시점까지 운용 보수를 굉장히 아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요거 잠깐 표 좀 볼 수 있을까요? TDF 2030 그리고 TDF 2040, 네, TDF 2050 은퇴 시점에 따라서 이제 빈티지별로 보는 표 있으면 좀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DF 네. 뒤에 있는 숫자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은퇴 시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빈티지죠. 네, 빈티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2030년, 2040년, 2050년 세 가지가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40이라고 하는 건 2040년도에 은퇴하신 분들이 가입하실 때 가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ETF입니다. 2040년이 되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많이 낮추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2030년과 2040년과 2050년의 가장 큰 차이는 빈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퇴 시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실 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다. 안전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2050년과 그렇지 않은 앞선 빈티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은퇴 시점이라는 걸 보면 표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우리 윤병호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 TDF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표에서 들으신 예. 것처럼 공격적으로 TDF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의 은퇴 시점과 무관하게 가장 은퇴 시점까지 많이 남아있는 높은 빈티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걸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거꾸로 또 시장이 빠지면 그만큼 손실날 리스크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의 목적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공격적인 무리해서 TDF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예상하시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TDF를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실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자, TDF와 또 앞서서 TDF, ETF 차이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강성수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TDF 성과가 좋은 시장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TDF, ETF 시장도 덩달아 같이 성과가 좋은 건지 성과의 흐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예. 같은 운영사에서 출시한 TDF와 TDF ETF의 성과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출시한 ETF 포커스라는 TDF와 에이스 TDF는 2023년부터 금을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형태는 다르지만 TDF 펀드라든가 TDF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성과를 예상할 수 있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뒤에 출시된 상품들이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다 우수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DF보다는 TDF ETF들의 위험 대비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TDF, ETF 순자산 이 차이를 그래프로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제 TDF, ETF가 출시된 2022년에는 주식시장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 TDF, ETF의 순자산 규모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3년도, 24년도로 넘어올수록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따라서 그 TDF, ETF의 순자산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TDF, ETF에 투자하려면은 어느 운용사에서 또 어떤 상품을 출시했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 났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TDF, ETF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한 알기 쉬운 1분 컷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TDF,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출시한 에이스 TDF 상품들입니다. 올해 3월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 이후 두 종목을 합쳐서 순자산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해외 주식 변동성을 줄이고자 또 금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TDF 2050 액티브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4%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키움 TDF 상품들도 확인해 보시죠. 2022년 6월에 상장이 됐고요. 2030부터 2040, 또 2050 액티브까지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시죠. 올해 들어서는 2030 액티브도 5% 가까이, 2050 액티브는 7%대 빠지고 있지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8에서 9%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삼성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코덱스 TDF 상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 상장이 됐고요. 코덱스 TDF 2050 액티브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만 625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종목명에 나와 있는 연도가 투자자가 예상하는 은퇴 시점인데 그 숫자를 빈티지라고 부릅니다. 빈티지 2050 상품 가운데서는 자금 유입 1위를 차지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1년 기준으로 보면 세 상품 모두 11%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플러스 TDF 상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부터 2060 액티브까지 있는데요. 보수는 0.1에서 0.2%로 낮은 편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060 액티브의 경우는 8%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1년 기준으로는 9에서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라이즈 TDF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상장됐고요. 총 보수가 0.01%로 국내 TDF, ETF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고 합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면요. 1년 기준으로는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TDF 2045 상품까지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초의 패시브형 TDF ETF로 미국의 S&P 500 지수와 국내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요. 상장 첫날에 12억 원 순매수 규모를 기록하면서 상장 첫날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TDF ETF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상장된 TDF, ETF 상품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또 오래 가져가는 상품인 만큼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 또 편입 종목 등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강수민 캐스터가 국내 상장 TDF, ETF 상품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특성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TDF에서 볼 때 채권 혼합형에 좀 최근 관심이 많다. ETF에서도 그런지 그게 궁금하고 채권 혼합형의 이 어떤 장단점 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채권 혼합형 그 TDF들은 네. 말 그대로 채권이 주식보다 좀 더 많이 들어있는 형태의 TD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식이 조정받는 시장에서도 지금과 같이 채권이 금리가 하락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채권 혼합형 ETF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또 매매가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퇴직연금인데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위험자산을 100%까지 좀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소중한 퇴직연금의 어떤 리스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한 게 정답입니다. 네. 그게 무조건 맞는 거고요. 네네. 사실 TDF, ETF는 ETF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매매가 편의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시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게 되면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ETF로서 TDF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네. 매매 편의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그러니까 연금 자산을 관리하실 때 있어서 TDF, ETF를 활용하시되 좀 더 장기적이고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좋다. TDF, ETF의 장점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TDF의 100% 그러니까 개인 계좌, 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TDF가. 그 부분은 TDF 펀드뿐만 아니라 TDF, ETF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DF의 100%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하셔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TDF, ETF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식과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분산 투자되어 있는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좌에 하나의 상품을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국가, 수많은 주식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TDF 하나에 대해서 100%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빵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너무 걱정하시는 거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투자 상품들과 다르게 TDF 관련 상품들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프 지수라는 것을 꼭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샤프 지수 이게 뭘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샤프 지수는 윌리엄 샤프 교수가 창안한 지표로서요. 대표적인 위험 조정 수익률 지표가 되겠습니다. 샤프 지수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샤프 지수의 수학적인 공식을 살펴보면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분자는 예금 이자와 같은 무위험 이자율 대비 초과 수익률이고요. 분모는 수익률의 변동성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변동성이 크면 샤프 지수는 낮게 측정될 것이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낮더라도 변동성이 낮으면 샤프 지수는 높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투자자의 목표치를 넘는 TDF 중에 샤프 지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좋은 TDF를 골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샤프 지수는 분석 기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년 이상 장기간의 분석 기간에 대해 계산된 샤프 지수를 사용하시면 신뢰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를 측정하는 게 이제 샤프 지수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샤프하게 설명을 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걸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자, 제가 본부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앞서서 이제 가입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많은 리스크를 질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빈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당장 위험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리스크를 지고 어떻게 보면 오랜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나마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리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일찍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네.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저도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TDF, ETF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되다 보니까 보수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운용 보수는 좀 낮은데 수익률은 좀 높고 아니면 이 수익률은 좀 낮은데 또 운용 보수는 높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보수가 투자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보수 측면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고려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수가 높냐 낮냐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프 지수와 같은 또 안정성이나 수익성 지표를 이제 도외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와 함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샤프 지수와 같은 운용 성과 관련된 지표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용사의 그 투자 철학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 투자 상품들은 운용사의 투자 철학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어떤 운용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요소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질문 드렸는데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TDF, ETF에 대해서 또 한 줄 전략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살펴볼 텐데 우리 자 강성수 상무님, 네. 네, 한 줄로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한 줄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가장 좋은 연구 결과가 반영된 최근에 출시된 TDF, ETF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윤병호 본부장님께서도 한 줄 정리를 좀 요약을 해주시죠. 제일 어려운 시간이네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벌써 한 줄 넘어갈 것 같은데 투자분들께서는 은퇴에 대한 연금 자산도 중요하지만 예. 본업과 직업과 여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패시브 TDF, ETF에 투자하시고 직장 생활과 여가를 만끽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강성수 상무님은 가장 좋은 연구 결과에 반영된 최근 출시된 TDF, ETF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윤병호 본부장님은 직장 생활과 은퇴 준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패시브 TDF, ETF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두 분의 한 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궁금증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강수민 캐스터가 또 질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TDF,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은퇴 시기가 안 맞으면 혹시 곤란한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무님, 이 TDF, ETF를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운용사가 운용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운용사의 투자 철학과 또한 그 운용사가 운영하는 대표 TDF의 1년 이상의 장기 성과, 특히 장기 샤프 지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TDF 운용사라면 해당 운용사의 TDF, ETF도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용사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팩터는 은퇴 시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 시기와 TDF, ETF의 은퇴 연도가 맞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TDF, ETF에 분산해서 원하는 은퇴 연도에 TDF에 투자한 것과 유사한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 빈티지와 2050 빈티지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2040 빈티지에 투자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TDF 상품에 넣고 싶은데요. TDF, ETF랑 TDF로 나눠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한쪽에만 올인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입니다.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본부장님? 아마 이분께서는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겠죠. 50만 원씩 꾸준히 넣으실 거고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퇴까지 수십 년, 20, 30년의 기간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무님께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측면입니다. 보수가 ETF 펀드와 TDF, ETF 간의 운용 보수 차이가 1년에 0.5%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3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15%가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15%가 확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15%라는 게 작다면 작지만 절대로 적지만은 않은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택하실 때는 운용사를 결정하셨고 어떤 상품을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비슷한 상품 간에는 운용 보수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제가 끝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볼게요. 우리 윤병호 본부장님께.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3년 전에 이제 출시됐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수익률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TDF 펀드나 ETF는 네. 여타 펀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점 줄여가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타 펀드, 기존의 다른 펀드들보다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작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수익률도 편차가 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도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ETF, TDF,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